마무리 지어봅시다. 다산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 최도의 진리 육아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고1, 2, 3 교육청 지문들조차도 수능과 관련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지금 고3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이 조선 후기에 있었던 신분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실학자들의 정책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연결고리를 알고 접근하느냐 아니냐인데 저는 연결고리를 다 잡아드려서 진짜 시험장 가서 이거 봤던 느낌이네라고 기억난다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다 그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될 거고 구조 처리라는 무기에 내용도 문제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신 대비니까 당연히 처리하셔야 되고 공부 잘 하십시오. 자, 정약용입니다. 전제는 육아의 경전이고 이건 당연히 동양 전통으로 조선에선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당시의 문제를 오히려 육아의 경전을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그럼 봐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각오로 달려갔다는 점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거냐라기보다는 전통의 계승자라고 의의를 밝히고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플러스 재해석했다는 의의를 밝혔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의의를 밝히면서 다산 정약용의 사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랄까 성선설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일단 써놓고 가볼게. 선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실제 행동은 한계가 있다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자유의지가 뭐가 되겠어요? 해결 방안이 되는 거죠. PS 구조 잡아놓으시고. 따라서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도 뒤따른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처벌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거잖아. 우리의 선택지가 없어. 누가 나를 강요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내 죄가 아닌 거거든.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는요. 이 자유의지라는 측면이 근대를 이끈 가장 결정적인 사상이야. 동시에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권리도 준 거고요. 그 자유의지에 대한 권리를 너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무도 주어진 거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법적 처벌도 주어진 거죠. 다산은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고 이러한 의지와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잖아. 구조를 좀 꼼꼼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어. 자, 계속해서 글의 주제는요. 자유의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자유의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는 성취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했겠는데 따라서 이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자면 성립하지 않는데 오케이. 인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이다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즉 인간관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랬던 것 같아.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완전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럼 일제의 잔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은 전체주의 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 더군다나 독재가 꽤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좀 민주화가 됐죠. 여전히 민주화가 얼마나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구권에 비하면 덜 민주화가 됐을 수도 있고. 그 반작용으로서 너무 자유방임으로 흘러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이 고립되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희귀고물하게 생기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 문제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야?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와 괴리되고 고립돼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현대사회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야. 정약용처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인이라는 게 뭐다? 그렇죠.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즉 우리가 사회적 지능, 소셜 뭐라 그러니? SQ, EQ, IQ 이런 것처럼 인텔리전스 Q가 뭐지? 퀄리티? 퀀티티? 몰라. 아무튼 사회적 지능이라고 해볼게. 소셜 뭐라고 하면 되겠지. 자,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대. 아하. 즉 다산의 인식의 근거죠. 왜? 나는 정치라는 사람이야.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절망적이네 지금 상황. 자, 그러면 절망했을까? 아니요. 그 절망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 있을까? 자, 일단은요. 그 절망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 인의 실천 방향으로서 설을 QA로 세팅해서 갔습니다. 정약이 말하는 설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와, 굉장한 역지사지죠. 자, 내가 하기 싫은 거 상대방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즉 어찌 보면 자유의 원리죠. 우리가 자유방임이라고 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도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네. 우리가 사실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맘대로 하면 되나? 남한테 피해 주는 건 괜찮나? 어디까지 내 자유가 허용되는 거지? 남이 싫어할 행동은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자유다. 너무 멋지네요. 그러면 자, 반대로 뭐 하라고? 이게 일종의 T for Tat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T for Tat이 뭐냐면 이거야. 일단 선의를 베풀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갚으라는 거야. 게임 이론이거든. 이런 거야. 재수의 딜레마라 그래가지고 이거야. 예를 들면 게임 이론이 있어. 자, A 재수와 B 재수가 있고 A 재수와 B 재수가 협력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어. 협력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재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협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내가 동업하기로 했다. 이득을 내가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업자랑 나눌 수도 있잖아요. 협력하면 5포인트를 얻는다고 하고요. 배신을 하면 7포인트를 얻는다고 치고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게 7포인트고
상대방이 잃는 게 마이너스 2포인트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봐. 당연히 총량으로 보면은 10이니까 협력하는 게 이득이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은 배신하고 상대방이 협력하고 나는 배신하는 게 이득이잖아. 그런데 둘 다 배신하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됐니? 둘 다 손해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이득이야? 얘가 이득이야.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사회 총량도 늘어났고 상대방이 배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득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배신했잖아. 같이 배신을 해야 상대방의 배신을 막을 수 있겠죠. 왜? 자기도 손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디폴트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좋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호구짓을 당해야 되지? 1번 신뢰한다. 2번 저 새끼가 배신해. 똑같이 갚아준다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호구처럼 당하시면 안 돼. 저는 지금 왜 오늘 멘탈이 나갔냐. 어제 오늘 저는 철저하게 초반에는 협력합니다. 그런데 꼭 그걸 호구 잡아서 사기치는 새끼들이 많아. 근데 사기라는 게 확정난 순간 그 새끼는 나한테 응징을 당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응징하는 중이에요. 이 응징을 정당화하고 이 응징을 가장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은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건 당연하신 거예요. 제가 특히 정의롭거나 착하거나 그딴 거 아니니까 자꾸 요상한 소리 쳐하지 마시고 저는 이기적으로 준법을 하는 것이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나는 법을 지킬 뿐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디폴트 전략과 비슷한 거죠. 어떻게 해라? 남이 싫어할 배신하지 마라. 뭐부터 해라? 너는 협력부터 해라. 대신에 거기서 끝나면 뒤통수 맞는다. 그때는 어떻게 똑같이 갚아라야. 이러한 서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사는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 있다는 뭔 말이 이렇게 어렵냐. 자, 다시 얘기할게. 그래서 정리하면은 디폴트 전략까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생각나서 얘기한 거고. 사랑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라? 먼저 베풀어라. 남들 싫어할 거 하지 마라. 두 가지죠. 1. 먼저 베풀어라. 남들한테 먼저 베풀어라. 2번.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계속해서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사람들도 재물을 좋아한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사람들도 내가 천대가 없신당을 싫어하니 그런다. 아하, 그렇구나. 즉 예신 거죠. 즉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도 원한다. 내가 싫어하는 거 상대방도 싫어한다. 타산지석 또는 역지사지가 좀 더 적절하겠네. 즉 인간은요. 감정이라는 부분도 이성이라는 부분도 보편성이 있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었어. 잘 들어. 근대 합리론자는 이 감정은 규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칸트가 규정을 했어. 어떻게?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뭐다? 그렇죠. 상호평등과 인격 존중이다. 자, 5단락. 자, 다사는요. 서를 향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는 원리 세팅을 했고요. 신독이 뭐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그게 뭘까?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은 하늘이다. 아, 그러니까 인간끼리 평등하고 하늘이나 절대자를 설정한 건가? 그렇구나. 즉 천부 인권설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서양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중세는 신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신이 없다 그러면 누구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뭐라고 주장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봐라. 인간의 권리를 하늘이 준 거야. 그러면 그 시절에 하늘, 즉 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신이 인간한테 권리를 준 거야. 자연권이라는. 그러니까 너는 저항해도 돼. 그러니까 왕이 잘못해서 저항해서 일어나렴. 이런 근대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동양 전통 정약용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그래. 자, 사대부들한테 즉 누구야? 그렇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은 문제의 원인이 죄다 사대부라고 봤겠지. 왜? 왕은 절대 지존으로 건드리는 게 유교적 사상에서는 쉽지 않아. 그리고 왕이 있어봐야 얼마나 잘못을 하겠어요. 왜? 사실 정치는 예를 들면 봐봐. 대통령은 한 명이야. 행정관료가 수십만 명이 넘을걸요. 그러면 여러분 행정관료가 잘해주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물론 이제 현대사회에 대입하지 말자. 근데 과거에는 누구 탓을 했던 거야? 사대부 탓을 한 거예요. 사대부들아 너희 두려워해라. 하늘의 눈을. 즉 사대부리 문제고 너희 새끼들을 하늘 생각하면서 조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계속 봅시다. 정약용으로 해서 신독 공부를 남들 모르게 이래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되돌아보고 한다는 기본적인 정의. 넘버링 해볼게요. 행동 조심해라. 되돌아봐라. 스스로 성찰해라. 평소에 대해라. 경건하게 해라. 내면의 진실성을 해라. 자기 통제를 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뭐야? 윤리죠. 마지막 6단락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의 윤리다라고 의의와 요약을 세팅했고. 됐죠? 결국 요약 의익하면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구조도 잡았어야 된다. 1.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행동을 통해 인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서를 통해서 인을 얻는 거 아닌가? 자, 봐봐. 이게 확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구조가 안 잡혀서 그런 거고, 물론 여러분 이거를 내용일치로 풀 수도 있거든. 근데 그보다는 뭐로 가자고? 주제, 구조의 재처리로 가자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윤택하게 하면 인을 얻을 수 있다. 일단 잘은 모르겠어. 근데 주제를 생각해봐. 인은 뭐야? 그래, 사람의 관계야. 그럼 위정자들이 당연히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느낌으로 가시라고. 왜냐하면 내용일치는 언제라도 시간 쓰면 해. 하지만 그 전에 핵심 원리를 잡아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정답 확률이
괜찮은 거니까 넘어가신 다음에 정답 없을 때 그때 좁히고 다시 보시라고. 2번. 인간이 선을,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어.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잡았고 몇 번이나 반복됐죠. 선은 뭐야? 방법이죠. 뭐 좋은 말이니까 난 그래 보여. 상호평등성, 인격 존중 있었던 것 같거든. 그게 서에도 적용이 됐었고. 만물 계비어와 이거는 뭐였냐면 뭐였니? 나와 남이 같다는 걸 알라는 거잖아. 맞죠? 인간의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딱히 틀린 거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주제 구조를 초반에 좀 빡세게 잡아 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잘 봐봐. 지금 보편성이라는 워드 분명히 들어와 있거든. 감정이랑 워딩도 분명히 들어와 있어. 즉 뭐로는 판정이 안 돼? 일치로는 판정이 안 됐던 거예요. 다만 구조로 처리했으면 판정이 훨씬 쉬웠던 거야. 즉 무슨 얘기야? 보편성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한 것이냐. 이해됐어? 그거를 논리 구조를 들어와서 잡아볼게.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어? 보편성이라는 워딩과 감정이라는 워딩을 잡아보세요. 어디 나와 있니? 보편성과 감정. 잡아. 보편성을 근거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결론은 뭐야? 타인의 마음 이해야. 보편성과 내 생각으로 타인의 마음 이해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 보편성으로 내 감정이잖아. 주제가 나왔죠? 주제는 내 감정이야? 남의 감정이야? 남의 감정.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지. 뭐라고? 역지사지라고. 그럼 역지사지 남의 감정 어떻게 확인하자? C. 보편성 플러스 C. 내 감정으로 E. 남의 감정을 알자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조를 잡는다는 게 이 느낌인 거예요. 답이 그럼 깔끔하게 딱 보인다고. 그러니까 애당초 구조를 되게 빡빡하고 빡세게 잡으셨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데 자꾸 구조를 얼기설기 잡아놓고 대충 잡아놓으니까 발췌력에만 의존하잖아.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구조를 빡빡하게 잡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어차피 내신 대비로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 볼 거잖아. 잘 들어. 이제 고2 학생들 내신 들어가면 제가 내신 대비 지문들을 다 같이 볼 거야. 작년 여러분 선배들 내가 100% 같이 봐줬어요. 그중에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잘 들어라. 저는 이제 구조들을 굉장히 엄밀하게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구조도 느낌보다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하고 빡빡하게 잡으셔야 돼. 알겠니? 그게 과제로 오늘 나갈 겁니다. 자, 36페이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의미어.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래. 그러네. 왜? 아까 주제가 뭐였으니까 역지사지요. 그래. 내가 얘기했지. 정답은 항상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음 문제에 관련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선천적 품성이 원래 선하게 태어났으나 살다 보니까 선악이 섞였으니 다시 선하게 가자 이 얘기잖아. 선천적 품성을 바꾸는 게 아니죠. 선천적 품성은 선이라니까. 후천적 품성을 바꿔야지. 이해됐어? 정답 1번 틀렸고 2번 선지. 자유의지로 선을 실천해다. 자유의지로 살아라. 선을 선택해서 살아라. 정확하게 2번이죠. 3번. 생활 속에서 누구나 노력이 왜 없어야 돼? 노력을 해야 자유의지를 실천할 수 있죠.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는 게 주제잖아. 실천하지 않아서 인격을, 뭘 실천을 해야 인격 존중을 하지? 뭔 소리라는 거야. 즉 주제만 똑바로 잡으셔도 정답이 깔끔하게 보였다. 정리한보다 35번은 주제 구조를 묻는 거고 36번은 주제에 초점을 두고 묻고 있다. 넘어가 37번 보겠습니다. 자, 신독 봐봐. 얘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항상 얘기했다시피 일종의 독립문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발트독 와리가리 하셔도 괜찮아. 왜? 정보량이 정보량이 지금 나열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신독을 저는 재처리할게요. 왜? 다른 문단들보다는 얘는 디테일 처리를 요구한 유형이 나온 거니까. 자, 신독의 정의 뭐라고? 하늘을 두려워해라야 첫 번째 정보. 두 번째는 뭐라고? 인간에게 선천성을 부여한 천부 인권설이야. 세 번째는 뭐라고? 사대우 새끼들아 조심해라야. 네 번째는 뭐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이야. 행동 조심해라, 되돌아봐라 등등등. 즉 정보가 크게 4개, 세부 정보가 동그라미로 7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봐. 성찰해라, 통제해라, 방법 4번째에 나열되어 있는 7개 정보 중에 하나죠. 있겠지 뭐. 2번 선지. 성각의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정성? 아니지. 선악을 선택해야죠. 선의 선택을 해야죠. 그럼 37번에 2번 선지 아니야? 정답 바로 끝났죠. 주제만 잡아도 역시 깔끔하게 이런 세부 내용 문제도 털리는구나. 자, 넘어가서 38번. 요즘 천재지변으로 날마다 흉년이들을 백성들이 굶주리고 어렵네. 봐. 하늘이 일단 보고 있어. 자, 그래서 감시관을 보냈어. 수령들, 즉 관료가 문자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라. 자, 그럼 봅시다. 1번 선지. A를 서로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D가 인을 성취할 수 있다. 자, 봐봐. 선은 인의 성취의 수단이라 그랬죠. 그럼 나는 이게 틀렸다고 보긴 어려워. 왜? 핵심 정보의 인과관정을 잘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건 내용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통은 맞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정답 없으면 디테일 다시 잡을게. 2번. 자, B는 A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지 못했군. 봐. B. 수령. 백성. 맞죠? 누가 문제야? 수령이 문제라는 거야. 이 새끼들이 문제라고요.
3번. C는 B에게 한 행위를 통해 인을 성취하였군. 그렇죠. 왕은요. 얘를 처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4번 선칙. C는 왕은 D가 서로서 A를 대해라. 조정의 관원들이 서로서 즉 수단으로서 백성을 대해라. 맞죠? 서라는 수단으로서 인이라는 목표를 행사해라. D.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C에 의한 것이다. D. 자유의지 C에 의한 것.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볼게 봐. 조정의 관원이 파견해서 조사할 것이며 이게 뭔 얘기지? D는 자유지가 있는 거야? 아니면 임금의 명령을 받는 거야? 임금의 명령이죠. 그럼 자유지가 있는 건가? 그게 뭐 때문이라고? C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지. 임금 명령 때문에 D가 파견된 거잖아. 그럼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지지? 이건 5번이죠. 그러니까 개소리니까. 자, 이거는 원래 이런 거였던 거야, 얘들아. 필기 잘해놔. 즉,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 앞으로 세팅이 될 거야. 인간이 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의 근거야.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을 선택했어? 오케이야. 악을 선택했어? 처벌이라는 거야. 깜방가는 근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봐. 지금 이 문제 상황은 자유의지야? 아니죠. 왕의 명령이잖아. 그러면 선악 선택이 있어, 없어? 선택할 수가 없지. 그러면 당연히 처벌도 없어야죠. 선택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5번 선지에다 섞어놨잖아. 이 두 개를 뒤섞어놨어요. 5번 선지를 봐봐. 어디에는 자유의지를 넣어놓고 어디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해돼? 봐봐. 자유의지는 여기다 넣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여기 검정색을 지금 섞어놨잖아. 자유의지가 있어야 처벌이 있다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처벌도 없는 거야. 그런데 처벌 없음, 자유의지 있음. 섞어놨는 게 보이죠. 이게 오답의 설계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오답 설계가 된 이런 문제들이 씨발 뭐가 틀렸지 이러면서 여러분 한 번씩 멘탈을 꼬는데 이렇게 구조 잡아줘 버리면 깔끔하게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 힘들면 내용 일치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체를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확 온다.